지금부터 개발 실무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기초적인 이론과 배경 지식을 배우는 챕터 0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챕터도 0번으로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숫자 0의 영어 발음은 zero가 아니라 zero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0은 워밍업을 위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개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론적인 내용들을 건너뛰고 개발 실무 영어를 우선적으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챕터 1을 먼저 수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즈니스 영어, 시험 영어가 아닌 개발 실무를 위한 IT 영어를 소개하면서 챕터 0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일도 너무 바쁜데 IT 영어를 왜 배워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최신 개발 트렌드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AI, 블록체인, NFT와 같은 최신 기술들은 모두 영어로 공개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재들이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실리콘밸리나 구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구글의 검색 사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오픈 AI의 챗봇 챗GPT도 영어로 공개되었습니다. 기술업계를 뒤흔드는 신기술과 양질의 콘텐츠는 영어로 나올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 기술 패권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한글 콘텐츠는 전 세계의 인터넷 콘텐츠의 0.6%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앱 개발 무료 강의를 영어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영문 검색 결과는 무려 4억 1천만 개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고, 첫 번째 결과로 안드로이드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클래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키워드를 한글로 검색하면 영문 검색 결과의 700분의 1 수준인 56만 건의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상위 노출되는 자료들은 대부분 사설 교육기관의 유료 강의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문 키워드가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의 보물창고인 깃허브와 스택 오버플로우에서도 대부분의 정보는 영어로 공개됩니다. 당면한 이슈를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영어와 더 친해져야 합니다. 영어의 가치는 정보 습득보다 커리어에서 더 빛납니다. 개발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요즘, 해외 취업이나 영어 실력만큼 여러분의 커리어를 부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적 보상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개발자의 평균 연봉은 한국 개발자의 2.5배 수준입니다. 물가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급여 수준 차이가 엄청나죠. 이처럼 커리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새로운 기술 스택이 아닌 영어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학원을 등록하고 토익과 영어 회화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 실무에 사용되는 영어는 시험 영어, 비즈니스 영어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토익을 준비하려면 토익 영어를 공부하고, 사업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영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개발자를 위한 영어는 따로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살펴볼까요? 동사 렌더는 일상 영어에서 어떤 성태가 되게 하다, 대가 또는 기대에 따라 주다 라는 의미를 갖지만, IT 업계에서는 데이터를 모아 웹페이지를 만들다, 2D, 3D 그래픽 요소를 그리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IT 업계는 보다 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수많은 전문 용어와 두문자어, 즉 약어를 사용합니다. 예시로 소개된 headless는 프론트엔드 없이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뜻하고, 위지윅은 입력한 콘텐츠 그대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뜻하는 두문자어, 즉 약어입니다. 그 어떤 학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GUI, 즉 Graphic User Interface를 실제로 업무에서는 GUI라고 한다는 것은 현업에서 부딪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업계는 이렇게 공식적인 전문 용어뿐만 아니라 수많은 슬랭과 인터넷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개발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프로젝트 코드에 반영을 요청하는 것을 pull request라고 하죠. 이 pull request는 줄여서 PR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PR은 주로 언론 발표를 의미하는 press release 또는 대중 홍보를 의미하는 public relations를 뜻하는데요. 개발자 사이에서는 PR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pull request를 통해 개발자들은 코드를 함께 검토하는데
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LGTM이라는 인터넷 용어와 함께 풀 리퀘스트를 승인합니다. LGTM은 looks good to me를 뜻합니다. 이외에도 개발자만의 인터넷 용어나 AFK, FYI 등 영어권에서 널리 쓰이는 인터넷 용어를 모른다면 효과적인 실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개발 실무와 관련된 기초적인 문장 4개를 영어로 옮기고 소리내서 읽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4개의 문장을 영어로 번역한 후에 번역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한글로는 정말 쉬운 문장들인데 영어로 번역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번역한 영어의 발음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문제에서 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확장 프로그램이 아닌 화자와 청자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특정한 확장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상을 뜻하는 관사 어나 언이 아닌 관사 더가 필요하겠죠? 관사 더는 영어로 이것, 그것을 뜻하는 this, that과 의미적으로 유사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영어로 extension이라고 하죠. extension은 exe, pdf와 같은 파일 확장자나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Safari 앞에는 전치사 in을, macOS 앞에는 전치사 on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는 전치사 in을 Windows, Linux, macOS와 같은 운영체제 앞에는 전치사 on을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는 매개 변수라는 단어를 영어로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자료형을 영어로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매개 변수는 영어로 parameter라고 하죠. 악센트가 두 번째 음절에 있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arameter가 아닌 parameter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이 자료형은 null이 아닌 null이라고 발음하고 참, 거짓이나 일령 같은 불린 자료형은 boolean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불린이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은 boolean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문, 문자열 배열, 배열을 두며 반복하다를 영어로 옮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반복문은 영어로 loop, 문자열 배열은 영어로 string array, 배열을 두면서 반복하는 것은 iterate over라고 합니다. 반복문을 돌다라는 너무 기초적인 표현도 영어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물결표를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결표는 영어로 tilde라고 합니다. 쉬운 문장도 영어로 번역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IT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은 정해져 있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의해야 하는 포인트들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저트로 많은 분들이 발음을 헷갈려 하시는 IT 주요 0단어를 알아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화면에 단어 4개를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0단어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 지원되지 않고 사라질 예정인 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죠. 구버전의 패키지나 API에 대한 사용이 더 이상 권장되지 않을 때 주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deprecated가 아닌 deprecated라고 읽습니다. 참고로 단어의 시작이 DE로 시작할 때 주로 첫 음절에 악센트가 있으면 대로, 두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으면 D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비활성화하다라는 의미인 deactivate는 악센트가 두 번째 음절에 있기 때문에 첫 음절을 D로 발음합니다. 두 번째 0단어는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비동기적으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asynchronous가 아닌 asynchronous라고 읽습니다. 영어가 참 어려운 게 같은 글자도 단어에 따라 읽는 방법이 제각각이죠. 비동기는 영어로 asynchronous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는 패키지, 컴포넌트, 결과물 등을 내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사와 동사 읽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명사로 내보낸 결과물이나 수출을 의미할 때는 export라고 발음하고 내보내다, 수출하다와 같이 동사로 사용할 때는 export라고 발음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동일한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첫 번째 음절의 악센트를, 동사로 사용될 때는 두 번째 음절의 악센트를 넣습니다. 반대 표현인 import도 동사는 import, 명사는 import라고 발음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영어로 execute라고 합니다. execute나 execute가 아닌 execute입니다. 참고로 execute의 명사형은 execution이라고 합니다. 파일 실행은 영어로 file execution입니다. 또 비슷한 철자인 이 단어는 executive라고 읽습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잘못 발음하면 커뮤니케이션에 큰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까지 IT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IT 영어는 일반적인 영어와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IT 영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단어를 정확히 발음하고 익숙한 문장을 영어로 옮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영어가 한국인에게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